현서를 영어를 노출해서 이런 이제 소득이나 이제 앞으로 지금 잘 되고 있기에 그 관련해서 영상 활용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짚고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언제 시작했는지는 말씀하셨지만 어떤 영상, 그 다음에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양은 얼마나 돼야 되는가, 한 영상을 반복을 해야 되는가, 다양한 영상을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기계는 어떤 거를 쓰는가, 휴대폰으로 보는 게 좋은가, 장소 가리지 않고 보는가, 아니면 집에서 보는가, 그 다음에 영상 시간은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이제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한번 네.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현서가 영어를 지금 습득을 했잖아요. 영어를 습득했는 핵심 수단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핵심 수단은 네, 저는 이제 7할, 8할이 다 네. 영상이라고 생각하고요. 7에서 인풋에 7을. 있어서는 그렇고, 네, 인풋에 있어서는 그렇고, 네, 실제로 현수한테 이제 노출해줬던 것도 네, 영상이 한 7할, 8할 정도, 7, 80%라고 보고, 네. 엄마가 읽어주는 책 아니면 이제 혼자 읽는 책이 한 30% 비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지금, 책은 언제부터 읽어주셨어요? 책도 저희가 사실은 현서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네, 기록도 해놓고 영상도 찍어놓고 했을 텐데 사실 저희는 이런 기회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부감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영상 노출을 시켜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는 이제 없지만 어, 그 책 읽어주는 건 영어 책 말고 잠자리 네. 독서를 3살 때부터 꾸준히 해줬고요. 3살 때부터요? 네, 3살 네, 때부터. 음, 잠자리 독서를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자기 전에 잠자리 독서 하고 자는데, 네, 영어책 읽어주기 시작한 거는 영상 노출을 아까 본격적으로 4살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이후에 했어요. 그 이후에. 음, 네, 그 이후에 그렇구나. 했고, 네, 책을 엄마가 이제 읽어주는데, 아이랑 네, 같이 보면서, 글밥이 굉장히 적은 책들부터 하다 네, 보니까, 선서 같은 경우는 지금 파닉스를 안 읽는데도, 네. 인간한 책은 다 읽거든요. 네네. 여기서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현서는 지금 책을 읽나요? 파닉스를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파닉스를 안 했다고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파닉스는 안 했고, 쓰기는 지금도 잘 못해요. 네네. 쓰기는 지금도 자기가 뭐 이렇게 쓰려고 하면 아빠한테 네. 스펠링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서가 했던 방법이 정말 모국어 하듯이 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알파벳하고 피닉스하고 책 읽으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책 읽고 리스닝을 하면서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냥 듣고 그 영상 보면서 듣고 그거를 말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쓰기는 제대로 못해요.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9살이고. 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를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살 때 이제 EBS에서 나오는 일부 영어 영상을 조금 활용하셨고, 그때 뽀로로도 받는 것 같고, 우리 나이로 3살, 그 다음에 대략 한 40개월 정도 되었을 때 현서가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노출해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노출해 주실 때 지금 이제 시력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어떤 기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서 영상을 틀어주기 시작하셨나요? 아주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부터 다뤄봅시다.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봤을 때는 그때 저희가 네, 태블릿이 10.1인치 태블릿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산 게 있었고 네, 네. 그거를 많이 봤고 그거가 한 3, 40% 정도는 그거를 봤던 것 같고 대부분의 거는 이제 TV로 봤죠. 그래서 음, 지금은 다 TV로 보고 있고요. 네. 저랑 네. 똑같습니다. 저는 크롬캐스트라고 이렇게 휴대폰을 그렇죠. 네네, 네네, TV에 미러링 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제가, 그게 제 피드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질문하셔서. 저도 사실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는 조금은,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네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워낙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TV로 저도 미러링으로 해서 무선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매체는 주로 무엇을 활용하세요? 매체는 그러니까 네. 매체라고 하는 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유튜브가 어릴 네, 때는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이었고요. 네. 최근 한 1, 2년, 한 2년 정도부터 넷플릭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이유를 왜냐면,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슈퍼 심플송이라든지 이런 네, 짧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현우는 언박싱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언박싱 네, 채널을. 음, 그런 것들은 이제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아이가 네, 머리가 커가고,
이제 지식도 막 쌓이고 이러니까 조금 스토리가 있고 좀 긴 그렇죠. 것들, TV 시리즈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는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죠. 이제 네, 그 편집본만 조금만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그게 다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넷플릭스를 주로 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튜브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활용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넷플릭스로 중간에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거의 반면에 단점은, 정제되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조금 낮을 수 있다. 그 음, 다음에 길이 네. 같은 게 일관성이 또 없을 수도 있고, 퀄리티도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코코멜론이나 뭐 싱잉 워러스나 뭐 이제 슈퍼 심플 송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어릴 때 활용하긴 좋지만 조금 더 아이가 커갈수록 뭔가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영상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유튜브에는 이제 많이 없는 편이니까 이게 많이 없죠. 일부분들만 나와 있거나 아니면 광고 때문에 많이 끊기거나 그래서 사실 그런 그렇죠. 것들은 넷플릭스에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된 아주 어찌 보면 맞죠. 조금 더 고퀄 영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습니다.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네, 현상일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보여주실 때 얼마나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도 들어보고 싶어요. 책에는 제가 1시간, 그러니까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라고 써놨는데, 네,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루 그렇죠. 30분도 보여줬던 것 같고, 네, 1시간도 보여줬던 것 같고, 2시간도 보여줬던 것 같고,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보여줬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고, 어느 네,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일과가 좀 정해지잖아요. 어린이집 네, 갔다 오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현서는 학원은 안 갔지만, 이것저것 이제 영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미술놀이도 좀 했었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은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맞아요. 정도. 만나봐야 맞아요, 2시간 정도 맞아요,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저는 이제 책에다가 또 1시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1시간 정도가 저는 이제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또 한두 개 근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생략하고, 저는 네. 사실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아빠로서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좀 찔렸어요. 그쵸, 그쵸. 약간. 네, 좀 이게, 이래도 되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요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게 한 시간 반이 넘어가니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약간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제가 한 100분 음, 정도 엄마들하고 1대1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네. 올해 책 쓰기 전에. 네, 근데 엄마들도 똑같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네, 저랑 똑같이 생각해서 영어를 조금 편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상 노출을 시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가슴 한편에는 항상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네. 영상 보여줘서 되겠냐. 빨리 파닉 사고 책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 음, 읽어주는 거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교육 방법이고 네, 영상을 보여주는 건 왠지 아이를 방치하고 굉장히 약간 음, 날라리는 교육법 같은 네, 거에 대한 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을 제가 수 이제 있죠. 그런 네, 분들한테 그거는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음, 이게 미디어를 보여준다라는 접근으로 가면 그런 죄책감이 들 수 있는데 네. 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접근으로 가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네, 효린파파님은 영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시니까, 효린이랑 그렇게 영어로도 얘기하시고, 책을 네,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 노출 환경을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저도 못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음, 그걸 대신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영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상이 좋다는 것도 아무 영상이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유튜브에 보면 안 좋은 영상들도 있고, 조금 굉장히 아이들이 알면 안 되는 부적절한 댓글이라든지 그런 조금 선정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걸러낸 유튜브 채널들이 있고, 제가 이제 책에도 100개를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렇게 엄선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아까 초린파파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나 그냥 막 개인적으로 만든 것들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음, 글을 쓰고 작가가 같이 들어가서
음. 이제 이런 이 스토리들을 쓰는 그런 채널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저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에 아이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갔다 와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도 어떻게 보면 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현실적으로. 부모가 30분. 이렇게 밥 먹이고 씻기고, 뭐 이제 이런저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남는 시간이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영어 환경 노출과 그 방치까지 그 경계선이 저는 한 1시간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또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또 영상 중독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죠. 것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차는 있겠지만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한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그 정도면 좀 좋지 네. 않을까라고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어도 엄마나 어른들도 뭐 미드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밤새죠. 그건 네. 분명한 것 같아요. 미디어라는 게 자극이 세기 때문에 왜냐면 네. 영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온 신경을 다 거기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읽을 그렇죠. 때는 확실히 자기가 그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책을 읽다가 잠깐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머리에 정리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책이 당연히 좋죠. 네. 음. 책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렇죠. 언어를 노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영상 미디어가 네. 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타당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영상이 아까 7할 8할을 영어 습득에 현서의 영어 습득에서 이제 7, 80%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닌 게 사실 저는 책도 아주 강조를 하거든요. 영상과 책 두 개를 아주 저는 강조를 하는데, 사실 영상이 어리면 어릴수록, 왜냐면 어릴 때는 부모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줘도 책 읽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그 언어 습득에 필요한 그 임계치, 그 최소량을 채워주려면은 영상 없이는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 양질의 그 양을 채워놓은 재미와 함께 그 양을 채워주는 것이 영상인데 책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도 읽어주고 또 저런 책도 읽어주고 이거 읽어줘도 그 양을 모아봐야 영상의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네,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 노출에 영어 습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워주기가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좀 네. 부족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어찌 보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파파님도 1년인가 2년 중학교 때 미국 갔다 오셨죠? 저 6학년 때 갔습니다. 미국할 때. 거의 그럼 네네. 그것도 부모님이 그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도 아이들이 뭐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조금이라도 영어에 그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그 경제적인 부담을, 페이를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결국은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 저는 사실 그럴 만한 가정 형편이 못 됐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집에 있어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당연하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아마 현서 아빠님도 그렇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을 적절히 활용한다면은 네, 적당히. 죄책감이나 그런 음, 찔림은 가지지 마시라라고 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다는, 여러모로 좋다는 네, 걸 느껴요. 진짜 여러모로. 그럼, 부모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고, 그게 그럼, 방치가 아니라, 방치했으면 네, 저도,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근데 네. 진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영상을 부모가 매번 켜고 끄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이게 영상 하나가 5분짜리도 있고 뭐 10분, 15분짜리, 물론 긴 것도 뭐 2시간, 3시간짜리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부모가 매번 컨트롤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아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하려면 이게 습관 형성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그게 이제 싶습니다. 네. 그 엄마들이 유튜브를 아이한테 보여줬다고 하면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하나 보면 그 옆에 추천되는 게 떠서 애들이 네. 자꾸 빠진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른들이 보는 방식으로 그냥 유튜브 켜면 홈에서 거기서 영상 하나 클릭해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추천이 되고 이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보여준 방법은 그렇게 보여준 건 아니고 네. 재생 목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유튜브 채널별로 가보면 재생 네. 목록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영상들을 많이 넣어놓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생 목록. 네. 네, 컴필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편집본들만 모아놔서 1시간 정도로 편집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슈퍼 심플송이나 페파피그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막 3분, 있죠. 5분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네. 그거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해놨는데 네. 이 유튜브가 점점 커지고 자기네들도 이거를 좀 비즈니스도 되고 수익물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아예 실시간 방송도 만들어놨고요. 뭐 네. 까이유나 페파피그나 다 가보면 있죠. 그러면 네. 거기는 한 번 틀어놓으면 그냥 24시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재생 네.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 네. 근데 이제 재생 목록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2019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컨텐츠에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재생 그렇죠. 목록이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네, 추가가 안 돼서 그거는 지금은 이제 내 재생 목록에는 만들 수 없는데 네. 아무튼 유튜브 채널별로 가보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 가시면 그 재생 목록 전체 틀기를 하면 그냥 아이들이 선택권 없이 그냥 그 재생 목록에 나오는 영상을 다 보게 돼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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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필요한, 이제 아이가 봤으면 하는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매번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페파피그라고 치면은 페파피그 안에 들어가면 시즌 1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클릭하면은 시즌 1의 에피소드 1부터 끝까지가 쭈쭈쭈쭈쭉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조작 없이 관련 영상 없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옆에 관련 영상으로 빠질 일도 없을 것이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필요한 영상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도 그냥 그 재생 목록 자체를 내 네. 유튜브 그 보관함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채널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맨 밑에 보면 보관함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맞아요. 내가 좋아했던 영상들도 따로 모아져 있고 추가했던 맞아요. 재생 목록도 따로 모아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네. 보여주시면 사실은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시간 같은 경우도 부모는 그렇잖아요. 뭐, 1시간 혹은 1시간 반 혹은 뭐, 이제 각자 가정에서 정하신 대로 이제 요 정도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이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게 뭐 절제력이라 그래야 되나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생성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보기 시작하면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쏙 빠지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컨트롤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우선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서하고 보기 전부터 아예 보기 네, 전부터 시간을 정해놨어요. 네, 오늘 1시간 보자라고 정해놓고 보통 약속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네, 지금 밥을 7시 정도에 먹는다 치면 오늘 8시까지 네가 유튜브를 볼 거니까 밥 네, 빨리 먹고 봐 이러면 현서가 밥 먹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네. 굉장히 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음, 보상을 주기도 하고 음,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음,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이제 그거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숙제를 해야 된다 이럴 때도 그 네, 시간이 길어지면 영상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음, 것들을 다 하고 이렇게 컨트롤이 음, 되고 이거는 사실 규칙은 어떻게 정하는지는 각 가정에서 정해져 있는 건데 포인트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정했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그 뭔가 보상이나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맞아요. 영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육아의 부모의 문제죠. 교육의 문제, 육아의 맞아요. 문제죠. 네. 이렇게 육아나 하는 훈육의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이제 초반에는 영상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에 처음 도치맘에서 나강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지금보다는 더 거부감이 엄마들이 크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들 뭐였냐면, 현서는 이제 다행히도 독서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잠자리 독서를. 네네. 읽는 습관이 들어 있어요. 음, 그리고 현서는 영상 보기 말고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비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서 사탕을 뺏는 방법이 네. 뭐가 있냐면,
그냥 너무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아이한테 네. 설득을 해가지고 뺏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뺏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사탕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탕 뺏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상보다 아이가 더 재밌어하는 활동이 많으면 네. 사실은 영상에 중독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엄마가 영상 보는 거 말고는 다 공부 스케줄이에요. 다 공부 스케줄이에요. 학원 가고 뭐 하고. 아, 영상 보는 게 유일한 낙이면 얘는 영상 보는 거에 그렇게 몰입될 수밖에 없는 것 음. 같더라고요. 근데 영상 이외에 그러면 현서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 영상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편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 그렇죠. 글 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음, 그러니까 영상을 못 보게 해도 물론 초반에는 스트러글을 되게 많이 했죠. 네, 초반에 많이 했는데 한 6살, 5살 때까지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맞아요. 얘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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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현서 아버님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느 그렇죠. 정도 양을 봐야 된다는 걸 이제 본인이 느끼고 체감하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절제력을 키웠는데, 사실 저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최소. 그렇게 많이 실랑이는 하지 않았는데, 효린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밖에 나가서 놀고, 혼자 역할극처럼 이렇게 인형 놀이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랑 게임하고, 보드게임, 저희 집에 보드게임이 좀 있거든요. 이제, 네네, 보드게임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어쨌든, 이제 요렇게, 했는데, 이런 다른 활동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부모와 아이가 정한, 이런, 그 약속을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약간 서툴지만, 약간 어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릴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아이가 어리지만, 이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렇죠. 아이도 알게 되고, 이거를, 이 정도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넘기면은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그렇죠. 그런 같아요. 걸 알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꼭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있어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규칙에 있어서 그렇죠. 훈육이나, 네네. 네, 그렇죠. 뭐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도. 네. 그렇죠. 게임도 빠지는 네, 쪽이 되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저도 이제 교육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니까 음, 거기에다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들을 자꾸 넣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기술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음, 뭐 어떤 학생은 PBL이라고 해요. 포인트, 음, 배지, 리더보드라고 해서 포인트는 음, 뭔가 보상을 자꾸 주는 거고 음, 배지는 레벨업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미션을 하고. 음, 네, 그다음에 리더보드라는 거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꾸 등수를 매기고. 네. 그렇죠. 그런 게 게임이 요소인데 이제 많은 사람 전문가들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학습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학습은 오래 해도 내가 발전을 하는지에 대한 그 보상이 굉장히 늦고 티가 안 음,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근데 티가 좀 덜 나죠. 네, 게임은 네, 바로바로 티가 나거든요. 뭐 조금만 해도 그렇죠. 막 보상해주고 막 별 주고 막 뭐 그렇죠. 포인트 네, 주고 이러니까 이게 여기서 빠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가 네, 그 게임 내에서는 내가 왕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네, 칭찬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게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도 그 자꾸 뭘 잘할 때 떤 부분을 칭찬하느냐 이제 평소 훈육이라든지 이런 철학도 굉장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서한테는 저희 맞아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음, 그 잘하는 걸 해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는 걸 했을 때 당연히 칭찬을 많이 해주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칭찬해주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 부모가 보기에는 아이가 이제 영어 영상을 본단 말이죠. 아이가 네. 영어 영상을 보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와, 이거 도대체 알아듣는 건가? 니 분명히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아이는 잘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영상은 적절한 건지 부모가 보기엔 어려운데 아직 네가 그 정도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영상이 적합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뭔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영어 자체를 거부하는 거, 영어 영상 자체를 아, 거부하는 거. 네, 이 친구들에 비하면 지금 못 알아듣는데도 보겠다는 거는 정말 엎드려서 막 절을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영어 책을 읽어줄 때 음, 못 알아듣는데도 다음 페이지가 뭐가 나올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안 들리지만 그 문맥과 영상이니까 그 아이들, 음, 거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문맥을 애들이 다 파악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몰입할 수 있는 거고 재밌으니까 계속 보는 거고, 맞아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못 알아들어도 계속 본다는 거는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그렇죠. 좋은 거여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데, 엄마들이 왜 그거를 말하는 못하는데 본다고 했더니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음, 현서가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현서가 지금도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없이 그냥 봐요. 그렇죠.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얘가 그걸 다 이해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해 못하는 상태로 보는 거를 불편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네, 핵심이죠. 네.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데, 네,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도가 조금씩, 그러니까 뭐 화면이든 캐릭터든 처음에는 사실 이름부터 알 수도 있고요. 뭐 페파피그 같으면은 뭐 페파 조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부터 여기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파악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다른 에피소드를 보니까 이제 이런 캐릭터들은 알지만, 그 다음에는 뭐 점프나 뭐 머디 퍼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펄짝펄짝 뛴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네. 그런 거를 한두 거죠. 개씩 캐치를 하면서 이해도가 서서히 높아가는 건데, 근데 페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왜냐면 부모인 네,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네,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사실 여기서 큰 그렇죠. 오판이 그렇죠. 생길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고 쉽고의 기준하고 네, 모국어가 완전하지 않은 아이들이 보는 어렵고의 기준은 쉽고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느냐? 음, 그러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도 아마 이것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책을 읽을 때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같은 문제인데 네, 책을 읽을 때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답답하니까 한 문장 읽어주고 나서 우리말로 해석을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영어로 읽어줄 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우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해석을 해줄 거기 때문에 모르면 네,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이제 좋아하고 배웠지만 우리 때는 빅독치기를 다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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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한 문장 읽고 여기 나오는 거를 완전히 제대로 해석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음,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듣기 평가를 하거나 이제 뭔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저도 지금도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거나 모르는 문장이 하나 나오면 거기서 내가 멈춰버려요. 네, 그렇죠. 계속 내가 신경 쓰이고, 멈춰버려요. 이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만약에 책을 읽어주고 다 해석을 해주시거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100%다 이해하길 바라시면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거가 나왔을 때 뇌가 멈추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바라시면은 지금처럼 읽고 다 해석 다 일일이 해주시고 단어 그렇죠. 나오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 물어보시고 내용 다 물어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야, 너 왜 몰라? 왜 알지도 못하고 네, 왜 봐? 이렇게 하시면 음, 네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이 재밌게 보고 있으면요 그거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애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 입장을 바꿔놓고 재미없는데 그걸 왜 보겠어요? 애들이 그렇죠. 네.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보는 네, 거죠. 네. 이해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이게 이해가 100%일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는 3, 40%로 시작해서 이제 이해도가 그렇죠. 점점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재미도 점점 커지면서, 이게 습관화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쭉 이게 환경이 조성이 제대로 되어 가는 건데, 이거를, 부모가 판단했을 때 너무 어렵다고 이거를 혹시나 끊는다든가, 혹은 더 쉬운 영상을 아이는 잘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진짜 그게 맞는 건데 그거를 끊는 게 되니까 참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지금 제가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 다 보면 이제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말씀드리는 현서랑 했던 방법은 네, 모국어를 습득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말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만히 이제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우리말 할 때 발음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뭔가 문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네. 엄마들은 한국어 티칭하는 뭔가 그 자격증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모국어를 가르쳐 주셨는지,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냥 많이 말해주고 아이들이 막 못 알아듣는 것도 막 옹알이 막 외계어로 막 옹알이 할 때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하니까, 잘한다고 해주니까 아이들이 또 신나서 더 하게 되고, 틀리면서도 하게 되고, 네. 처음부터 완벽한 말을 하는 문장을 내뱉는 아이들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죠. 영어만 하면 한 문장을 해도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네.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자꾸 이상한 거 한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지적질 하려고 하고 맞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저는 우리가 이제 배워온 대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네. 엄마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처럼 영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하는 방법은 그 내가 아는 방법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모르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새로운 영상이 좋은가, 반복이 좋은가. 즉, 예를 들자면, 이게 채널마다, 캐릭터마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뽀로로만 1년째 봐요. 뭐, 예를 들면, 페파피그만 1년째 봐요.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페파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페파에 나오는 표현은 한 1년쯤 봤으면 이제 좀 떼야 되는데, 또 이제 다른 또 더 풍부하고 또 다른 것도 좀 봐야 되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혹은 어떤 에피소드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에피소드는 한번 봤으니까 된 거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봐야지 좋은 것인가. 이제 이런 반복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이라 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반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무조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결국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반복이에요.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그 반복을 하기 위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암기할 때도 비슷한 단어들 뭐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분류해서 외우는 게 사실은 네, 그게 다 그 암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언어도 반복인데 제가 생각할 때 특히나 어릴 때는 그 아이들이 생활 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라든지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영상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반복해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도 뭐, 인사이드 아웃? 디즈니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 네, 비키어스 네네네. 이런 거는 60번도 넘게 봤어요. 60번도 많이 넘게 봤네요. 봤고, 그리고 이제 쿠키솔이라는 그 언박싱 영상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경험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표현들이 특히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특정 네, 영상을 보면 예를 들면 특정 유튜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주 하는 표현들이 있고 자주 쓰는 표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완전히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 하나를 느려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를 인텐시브하게 또 이렇게 보고 그다음 또 네, 두 번째 걸 또 인텐시브하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자꾸 많이 반복해서 한 번에 싹 보고 그 다음 또 늘려서 다른 영상 보고 이렇게 하면 음, 좋은데 한 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많이 본다는 거는 저는 언어 습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효율적이다. 네. 네, 조금 비효율적이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도 저는 따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제가 보통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거의 80%는 현수 아빠님이랑 지금 생각은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은, 저는 그렇죠. 아이한테 맞추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네,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아이들은 한 영상만 혹은 한 캐릭터만 계속 보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한 번 보면은 다시 안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사실 이게 이상적으로는 적절한 반복과 적절한 다양성이 딱 균형이 맞으면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오히려 아이한테 그걸 맞아요, 접근하다 맞아요. 보면은, 그게 또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왜 엄마 자꾸 딴 거 보러, 아빠 왜 딴 거 보러 하지? 이제 이렇게 또 반발감이 생기고, 그럴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알고는
있으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맞아요. 알고는 있으시되, 그 대신에, 아이의 페이스대로 어느 음, 정도는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다만, 반복한다고 해서, 이제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쵸. 지금, 네, 아까도 지금 여기 질문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이게 계속 뭔가를 계속 똑같이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른 것도 많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네. 반복이 주는 거에 네.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반복하면 그것만 영원히 안 보잖아요. 결국은 또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아이들 패턴이에요. 그 아까도 맞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현서도 뽀로로에 꽂혀서 볼 때가 있었고 뽀로로 꽂혀서 볼 때가 있었고 또 그 디즈니의 소피아 공주를 볼 때가 있었고 시크릿 주주를 볼 때가 있었고 마이리틀 그렇죠. 폰이라는 게 한참 꽂혔었고 그렇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바뀌는데 엄마들이 얘는 지금 마이리틀 폰을 보고 싶은데 시크릿 주주를 보라고 한다거나 네, 지금 드래곤 길거리를 보고 싶은데 인사이드 아웃을 한다거나 네, 이거는 엄마들이 이렇게 네.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죠. 아이들은 오히려 거부감만 생기죠. 그래서 네. 프림 파파님이 지금 마무리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 저도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정답은 그거예요. 정답은 제가 이제 책에도 꼭 강조하는 게 현선의 방법은 그냥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이다. 이거는 네, 현서라는 아이한테 맞는 방법인 거지 이 네, 방법이 모든 아이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우리도 현서 엄마나 저도 현서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일 뿐이다. 그래서 네, 엄마들도 뭐 책에 관련돼서는 효린파파님의 방법을 또 보고 영상 관련돼서는 뭐 네, 현선의 걸 보고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와 우리 집 환경에 가장 맞는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선의 그렇죠. 걸 다 그렇죠. 따르시는 것도 아니고 효린의 걸 다 따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렇죠. 찾으셔야지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힘든 거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막은 필요한가요? 아, 이게 영어로 소리는 안 될 것 같아. 자막이 있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이게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막이 어, 필요한가? 혹은 부모의 해석이 필요한가?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실제로 엄마들도 아마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미드나 영화를 자막을 네, 켜고 보신 적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신 아,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네, 사실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 성공한 적이 그렇죠. 없어요. 무슨 음, 얘기냐면 자막을 켜고 내가 저 자막을 보면서 리스닝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다 잊어지고 자막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눈은 밑에 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밑에 가 있고 그냥 또 닫아버려요. 어느 네, 순간부터는 영화에 몰입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자막 켜고 하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저는 이제 학습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고 네, 대신 다만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결국 반복인데 네, 반복을 재미있게 하려면 음, 이 아이가 이 컨텐츠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디즈니 영화를 하나를 예로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인사이드 아웃을 처음에 볼 때는 그때가 6살 때인가 5살 때 봤거든요. 사실 네, 한글도 모를 때니까 자막이 그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더빙판으로 보여줬어요. 네, 왜냐면 내용 이해를 해야지 재미있기 때문에. 그러고 음,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보여주죠. 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더빙판을 한글로 한 번만 보여줬다가 영어로 한 번 보여주고 또 한글로 한 번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는 영어로 두 번 보여주고 한글로 한 번 보여주고 이런 음, 식으로 하면서 영어로 보여주는 횟수를 늘렸던 거예요. 네, 네. 그 반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다만 이제 반복해서 같은 영상을 볼 때가 전제인 거고, 이럴 네, 때는 아이들이 자막 보는 거나 더빙판 보는 거는 그냥 이 컨텐츠에 재미를 주고 몰입하기 위해서 그 네,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는 거지, 음, 학습적으로는 저는 한글 자막 켜고 보는 거는, 네,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효과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네, 단언컨대 네. 없습니다.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언어 습득이라는 게, 우리말을 이해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 맥락이잖아요. 그 우리말 소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이제 뭐 부모와 아이의 대화라고 치면은, 그 상황이나 그 물체나 인물들이 그 맥락이 되잖아요. 그게 아이가 스스로 언어를 듣고, 귀로 듣고, 그거를 연결하는 작업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말로 제공이 돼 버리면은 계속해서 우리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영어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그 작업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어가 늘 수가 없죠. 한마디로 영어만 봤을 때는, 1절 도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자막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이제 우리 이제, 성인이 된 부모가 봤을 때는, 자막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돼서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이들은 생각보다 언어 습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도 이렇게나 잘 습득하는데, 근데 그거를 한번 믿으시고, 자막은 당연히 없이 보시는 게,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자막은 없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은 한마디로 아이들한테 자막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히려 자막이 있으면서 독이 되면 독이 되었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영어 자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정말 고학년 한 6학년, 5, 6학년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정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일리가 있으나 그 또한 어릴 때는 당연히 필요가 없고 그 소리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소리의 의미 파악을 아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문자가 현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책에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아이가 영어 책을 막 거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쌍둥이 책을 한 번씩 활용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네. 맥락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영어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유아용 영상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영어가 풍부하고 그걸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난이도가 훨씬 더 높잖아요. 어휘부터 시작해서 문장 구조 그런 걸 따져보면 훨씬 더 어렵고 그거를 아이가 사실 뭐 몇 살이든 간에 처음 보면은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복을 한다는 어느 정도 전제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뭐 프로즌이라든가 즉 겨울왕국이라는 그런 걸 이제 사실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징조가 있다면 더빙판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사실 머릿속에 내용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영어로 그 다음에 보여주면 온전히 자막 없이 어떠한 자막 없이 영어로 보여주신다면 이제 그것들이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말 버전, 즉 더빙 버전을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볼 가능성이 높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 현서는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활동, 즉 책을 읽고 나서 독후 활동을 하듯이 영상을 보고 나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활동을 하셨는지, 혹은 그 활동이 필요한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현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런 추가적인 활동, 학습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도 안 했고요. 네, 하나도 안 했고, 근데 그런 게 네, 현저는 4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네, 모고 하듯이 습득이 되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6살이나 7살이나 시작하시는 경우들은 어, 워크시트라든 이런 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죠. 그 아이들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엄마들은 예를 들면 책가방이나 필통을 산다고 해도 네, 뭐 가격도 따져보고 품질도 따져보고 뭐 브랜드도 따져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박힌 거 딱 그거만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파픽을 본다. 그럼 네, 페파픽과 관련된 뭐 굿즈라든지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음, 것들로 다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음, 네, 페파피그 같은 경우도 사이트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크시트를 해서 뭐 컬러링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네, 플래시 카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애들은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노는 그렇죠. 건데 그냥 알파벳도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더 많이 몰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오히려, 무조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영상을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뭐 굿즈를 좀 이제 선물로 사주신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색칠하는 뭐 컬러링 북을 하신다거나 이제 네. 그런 이제 부가적인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지 영상을 보고 나서 해석을 해준다거나 내용 확인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건 영상을 보고 뭔가를 또 2차 창작물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아이가
그런 것들은 권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만약에 저도 그런 똑같이 걸 생각해요. 했다고 네, 하면, 만약에 그런 걸 했다고 하면, 현서가 지금보다는 영어 스킬적인 면에서는 뭐 보캡도 네, 더 잘하고, 문법적으로 더 네. 완벽한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거침없이 말하고, 영어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하는 것들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책도 그렇고, 뭐 독후 활동도 그렇고, 저도 때때로는 뭐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많이 영상도 그렇고, 영상 후에 이제 부가적인 활동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영상이나,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막는 요인이, 그리고 영어 습득에 있어서 뭔가 약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게,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영상을 안 보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영상을 당연히 아이가 이렇게 잘 봐주면 좋겠는데 이 영어 영상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네네. 딱 세 세 가지인데, 가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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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하나는 영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상이 영상이 재미없는 재미가 거. 없다. 얘가 좋아하는 영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남자애들은 뭐, 자동차가 나오는 거나, 공룡이 나오는 거나, 네. 다큐, 뭐 우주에 관련된 거나, 동물에 관련된 다큐들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여자애들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고. 네. 또 반대로 여자애들은 뭐, 이렇게 공주 나오는 거라든지, 이렇게 예쁜 치링치링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네. 남자들은 또, 또 굉장히 이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했다. 예를 들면 현서 아빠가 추천해줬다. 아니면 뭐 현서가 음. 좋아했다고 해서 우리 애가 반드시 좋아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제가 볼때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영상이 재미없는 거 확률이 크고 또 음. 하나는 조금 어려운 거죠. 영상이.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려운 거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엄마들이 그 작정을 하고, 자, 네. 이제부터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야. 영어 영상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음. 여기서 오는 음. 아이들이, 아, 엄마가 이제 나랑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음. 어떤 도구들. 그런 그게, 공부 분위기 조성. 네. 네, 그게 저는 조금, 이 세 개가 굉장히 복합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요새, 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 엄마들이, 영상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네. 한글 영상이 너무 많이 노출된 경우. 예를 네. 들면 또봇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영상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가 영상이 한글 영상이 있다고 영어 영상이 있다고 해서 보여주는데 네. 이게 한글이 있다는 걸 아니까 네. 애들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힘들거든요. 이제 네. 우리말은 편해서 힘들죠. 팍팍팍 이해가 힘들죠.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이제 지금은 드리고 있냐면 그 어려운 영상도 이제 보여주시지만 슈퍼 심포성 같은 것들 아이들이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돈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그 동기부여 요소는 네. 성취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처음에는 이름을 봤는데 아까 쇼린파파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캐릭터 이름밖에 안 들리는데 네. 나중에는 얘네들이 막 하는 다른 행동들 뭐 명사가 하나가 들릴 수도 있고 동사가 하나가 들릴 수도 있고 저건 내가 몰랐던 건데 지금 보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알아지네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영상만 볼 게 아니라 뭐 학원을 가든 아니면 엄마랑 또 다른 공부를 하든 아니면 책을 읽든 보캡도 계속 확장이 될 거고 네. 이러잖아요. 근데 네. 똑같은 영상을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10%밖에 몰랐는데 다음에 네. 볼 때는 20% 알고 그다음 음. 30% 알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아이들에게 이 성취감이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같은 영상들을 반복했을 때 아니면 전에 봤던 영상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때랑은 지금 그때 이해했던 거랑 지금 이해했던 거랑 다르니까 네.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그거를 음.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렇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제대로 네,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서는 지금 영어에 있어서는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누가, 거예요. 네네네. 네, 누가 조금 잘한다고 하면 네. 되게 경쟁심을 느끼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해야 돼요. 그렇구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괜찮은 거죠. 네네. 네. 아빠는 되게 경쟁심이 좀 없어서 조금 저는 그런 게 현서가
있었으면 했는데, 네. 있더라고요. 네, 아, 다행히.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영상이 재미없을 때, 이걸 저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집에서 영상을 틀어주면 제가 봐도 재미있는 아주 무난한 영상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사실 뭐 장난감을 계속 이제 언박싱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고 아니면 막 휘황찬란하게 막 바바바박 거리는 그런 영상도 있고 또한 언어가 조금 저속한 언어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아용 영상으로 만들었으나 컨텐츠 자체의 수위가 조금, 이거는 애들이 봐도 되는가, 이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좀 있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양질의 영상을 고르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죠. 양질의 영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네. 양질의 영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는, 참 어렵다, 맞죠? 그, 진짜 네, 굉장히 어렵네요. 주관적인 거고, 엄마 네. 아빠들의 얼마나 네, 진짜 약간 그러니까 보수 성향에 따라서, 진보적인 이에 대한 것좀 나오긴 하는데, 네. 저는 좀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여서, 언박싱 이런 음,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현서가 아, 제일 많이 봤던 영상이 언박싱 영상이고요. 물론, 아, 요즘 이제 언박싱 영상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맞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언어를 쓰는 언어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또 굉장히 맞아요. 선정적으로 막 하는 데들도 있어요. 막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로봇 장난감 나온다고 하면 막 부시고 던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맞아요, 것들은 맞아요. 음, 하면 안 되고 네, 진짜 괜찮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는 이제 커먼센스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그 네, 컨텐츠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데가 또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놓은 100개 추천한 것들은 제가 진짜 엄선을 한 거예요. 100개를 맞추기 위해서 막 되도 않는 거 막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네. 하면서 음, 알았던 수만 개의 그 영상들이 있고 그중에 수백 개의 채널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들, 현수한테 네, 보여줘도,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문제가 없겠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가 찾아서 다 추천을 해놨고, 네, 뭐, 까유라든지 페퍼피라든지 이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거 말고도 뭐, 네, 전통적인 것들도 굉장히 잘 아실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엄마들과 아빠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옥토넌 뭐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좋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사실 이제 지금 여기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현수 아버님 책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일 뒷장에 보면은, 여기 챕터 얼마냐 하면은, 부록이에요. 네, 부록인데, 여기 보면은, 미취학, 이거 보이십니까? 미취학 아동용 추천 채널, 초등학교 1, 2학년용 추천 채널, 초등학교 3, 4학년용 추천 채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아이가 영어 습득 정도에 따라서 이 나이나 학년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이고, 사실 여기에 100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100개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선하셔서 100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주 교육적인 영상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좀 많이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좀 그런데, 너무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상업적인데, 이렇게 보실 이제 그런 영상도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부모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제, 영상 리스트를, 네, 교육적이라고 하는 영상들은 어머니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슈퍼 네, 심플즘이라든지 EFL 환경에서 EFL 환경,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이들한테 적합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네, 슈퍼 심플점, 코코멜론, 뭐 저기 베이비번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네, 한 부류는 이제 TV 시리즈인데 미국 PBS 네, 방송국이라든지 캐나다나 이제 영국에서 방송했던 TV 시리즈도 있어요. 페파피그도 그 중에 하나고 뭐 맥스웰 네, 루비도 그렇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작가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사람들이 다 쓴 거기 때문에 음,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맞아요. 없는 콘텐츠들인 맞아요. 거고 그런 맞아요. 것들을 아이들이 재밌게 봐주면 다행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맞아요. 성향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네. 시시하고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또 보면 이제 큰 부류가 제가 했던 것들 중에는 이제 아트 포키즈나 이런 것들 그림 그리는 거 네. 네. 그림 그리는 것도 Art 있고 for Kids Up 맞죠? 네, 네. 그림 네. 그리는 것도 있고, 그거 참 그 다음에 좋죠. 네. 요새는, 뭐, 혜림 파파님도 이제 교육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네. 미국에서도
스템 교육이다, 스팀 교육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네네네. 그 그렇죠. 그렇죠. 핫해요. 융합교육.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언박싱 못지않게 그 핫한 컨텐츠가 이제 스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수학을 그냥 네. 이렇게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막 실험을 하면서 그렇죠. 뭐 그렇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화학 실험도 네. 하고 물리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음,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생태, 자연 뭐 내셔널 네. 지오그래픽 퀴즈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교육적인 거죠. 근데 이거 말고 그렇죠. 조금 네. 취미 관련된 것들은 여자애들 같은 네. 경우는 뭐 요리하는 거, 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운동하는 거나 노는 거, 네네. 만들기 하고 요새 아트 앤 네. 크래프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엄청 많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종이접기도 좋아해요. 네네. 종이접기도 좋아하고, 음, 네 그리고 크래프트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네. 집에서 뭐 만들어 보는 거, 뭐 휴지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아이가 관심사와 성향에 따라서 네. 엄마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주는 게 저는 첫 번째. 그게 이제 저는 그것만 하면 반은 성공했다고 이제 책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음. 아이가 좋아하는 콘텐츠 찾는 거. 그렇죠. 그래 사실 이거는 경험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어떤 특정 영상을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좁혀지기까지 여러 영상들을 아이가 접하도록 해주시는 게 첫 단계예요. 당연히 한 술에 한 번에 페파를 딱 보여줬는데 완전 와 대박이다 이럴 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럴 네. 확률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닐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리스트들도 있고 제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도 저도 이렇게 몇 개 추천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거의 다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뭐 애니메이션류 아니면 이렇게 과학 실험류 뭐 스템이나 이런 수학 과학을 녹여놓은 이런 재밌는 그런 류 그다음에 알파 블락스나 넘버 블락스 같은 거, 그것도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파닉스류지만 아주 재미있게 풀어놓은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같은 이 양질의 컨텐츠라는 것은 처음에 현사 아빠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참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고, 제가 좋다, 혹은 현사 아빠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도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하셔야지 현명한 그렇죠. 판단이다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정답인 거죠.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대를 영어에 대한 현서의 영어 실력, 영어 습득, 영어 아웃풋에 대한 기대를 하시지 않으면서 보여주셨나요? 네, 진짜로 안 했어요. 아, 진짜로 안 그런데, 하셨나요? 네, 네. 지금 솔직히 현서가 진짜 안 9살이고, 하셨나요? 진짜 안 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살이잖아요. 네. 현서가 9살인데, 현서가 조금 네. 이제, 어, 아웃풋이 난다고 생각해서 네. 했을 때가 네. 거의 7살이에요, 7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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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그, 제가 이제 맘카페에서 네. 처음으로 현서랑 라방을 했던 게 작년 3월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작년 3월이면 현서가 8살 3월인데, 그렇게 네.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네. 맘카페 매니저님하고 페이스북에서 네. 친구 사이인데, 제가 네. 현서가 이제 글 읽는 거를 몇 번, 리더스 읽는 걸 몇 번 올렸어요. 근데, 네. 현서 잘하는 것 같다고, 한번 와서 라방 해주시라고 해서, 그때, 그게 이제 작년 3월에 처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후로 지금 음. 계속 라방을 하면서 현서가 인싸도 커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냐면, 현서가 4살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상 노출을 매일 1시간씩 해줬는데, 네. 3년 동안은 정말 아웃풋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대도 안 3년. 네네네.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쓴다고 하니까 어떤 이제 그 친한 인친 엄마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표 영화들 보면 다들 너무나 대단한 성공기만 봐서 되게 음.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음. 현서는 쓸 때 꼭 그 실패한 사례를 조금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패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왜 실패한 사례가 없냐면 네. 기대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음. 그래서 3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아웃풋이 없었고 사실 네. 엄마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3년 동안 애한테 맨날 책 읽어주고 영상 보여줬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거 네.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3년이 네. 진짜 힘들어요. 이게 6개월만 해도 네. 기대를 안 하시는 분이 정말 천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네. 정도죠.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실패했던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그렇게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네, 맞아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영화에 대한 거부감만 없어라. 그리고 영어 네, 영상 틀어주면은 재밌게 보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노출을 시켜줬던 거죠. 그렇죠. 재밌게 보니까. 그게 다, 아까 엄마들이 영어 영상을 보여주면 거부한다고 했을 때, 네, 음, 아이들이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 우리 공부하자라는 거를 아이들이 그核심을 음, 다 알아요. 그렇죠. 알죠. 바로 알죠. 다 아이들 알아요.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네, 네, 다 알고 네. 엄마가 나랑 이제 공부할 때는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내가 뭔가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눈빛이 달라지고, 그렇죠. 목소리가 거기서 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준 엄마였는데, 이제 나한테 뭔가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서 딱 그 변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목소리 톤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 분위기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가 왜냐면 나랑 엄마를 이렇게 안 좋은 사이를 가려면 영어가 싫어지는 거고, 그것만 아, 나오면 그렇죠. 네, 그렇죠.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죠. 거부하게 되고. 유튜브 활용 방법 한 개만 가르쳐 주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제 영상 양을 네네 시간 제한을 유튜브 자체에서 이렇게 조금 가이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네, 현수 아버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 시간씩 시간 정하고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그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 기능이 있어서, 그 설정 메뉴에 가서 보시면, 그, 제가 정확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아, 시간을 네, 30분, 1시간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혼자 보다가도 그 알람 시간이 되면 영상이 멈춰요. 음,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활용하시면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여주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네네. 그,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네, 저도 사실은 요새 잠이 잘 안 와서 잘 때 네, 그 막 ASMR 틀어놓고 자거든요. 이렇게 아, 하루 네네, 불 네네, 소리 이런 거. 네. 그러면 이제 1시간 후에는 얘가 자동으로 꺼져요. 저는 잠들고 나서. 그래서 그거 좀 아, 재밌게 활용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 이 1시간 시청 제한 기능이 있으니까 설정에 네네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확실하게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도움을 받을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시청 네, 중단 시간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시청 시간 중단 알림.